와. 아우 힘내요. 화이팅. 자, 일단 스텝 1은 나머지 하나씩 차근차근 좀 아니다. 도형 문제 하나만 스텝 1에서 한번 좀 가볼게요. 이거 39번. 수학화에서 해보고 그 다음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지금 이 문제에서는 두 개의 점을 연결해서 선분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했잖아요. 전체에 지금 존재하는 점은 꼭지점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에요. 그러니까 12개 중에서 두 개의 점을 고르는 경우기만 하면은 선분은 그냥 다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는 그냥 두 개 점 뽑기.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맨 왼쪽 위에 있는 두 점을 이런 식으로 뽑았다, 이렇게 뽑았다. 그러니까 순서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얘를 먼저 뽑고 얘를 나중에 뽑나, 얘를 먼저 뽑고 얘를 나중에 뽑나, 어차피 이렇게 두 점 뽑힌 상태면은 선분은 그냥 얘가 나오기 때문에 한 종류로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그쵸? 얘는 선분 길이가 지금 1이에요. 이런 거 빼고 무리수인 애들을 구해달라라는 겁니다. 선분 길이가 무리수인 거. 그러면은 종류를 1분만 있다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뭐뭐뭐뭐가 있는지 무리수 종류인 거. 전체 경우의 수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제 무리수인 애들이 좀 어렵죠. 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선분 길이를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선분 길이가 제일 작은 게 뭐예요? 1짜리예요. 선분 길이가 1짜리. 그렇죠? 선분 길이가 1짜리인 애들이 일단 있고요. 그렇죠? 뭐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건 뭐냐? 루트 2짜리예요. 아무거나 하나 잡고 시작해 볼게요. 나는 그냥 요점 가지고 선분 길이 나올 수 있는 거 다 구해봅시다. 그럼 1짜리인 거는 2개 나오겠고, 그 다음에는 루트 2인 게 나오겠죠? 그렇죠? 루트 2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루트 2보다 더 긴 거 중에서 길이가 2짜리인 게 있겠죠? 그렇죠? 선분 길이가 2짜리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2 말고 아래로 내려가면 선분 길이가 또 긴 게 나옵니다. 괜찮죠?
자, 얘는 2와 2를 피타고라스 한 거기 때문에 루트 5짜리가 나오게 돼요. 그거는 밑으로 내려간 거 말고 2짜리 뿐만 아니라 루트 5.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내려간다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길이도 있기 때문에 2루트 2짜리도 선분 길이로 존재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나올 수 있는 길이가 3짜리가 나오겠죠? 그죠? 3짜리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한 칸 밑으로 내려가서 나올 수 있는 선분 길이 3과 2를 가지고 피타고라스한 루트 10짜리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와, 이 끝까지 가는 것도 나올 수 있겠네요. 3과 2를 갖다가 피타고라스한, 그래서 루트 13짜리까지가 마지막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무리수인 거 요 개수, 요 개수, 요 개수, 요 개수, 요 개수 다 구해서 구하면 돼요. 그렇죠? 아니면 정수인 것만 빼도 됩니다.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개수를 좀 세볼게요. 자, 되는 친구는 그대로 풀어요. 자, 선분 길이가 1짜리인 거는 총 몇 개예요? 1짜리인 거는 하나, 둘, 셋. 그런 게 총 3줄 나와요. 3, 3은 9. 그 다음에 1, 1. 2짜리인 게 하나, 둘, 셋, 4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3, 3은 9에다가 2가 4줄 나오기 때문에 9 더하기 8이라서 17개 나와요. 그렇죠? 선분 길이가 1짜리인 게 총 17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루트 2짜리는 어떻게 나오죠? 루트 2짜리는 첫 번째 정사각형 하나 안에서만 X자로 하나씩 나와요. 그렇죠? 그럼 정사각형마다 2개씩 나오기 때문에 6이 12가 되겠네요. 12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2짜리는 총 몇 개 나올까요? 2짜리인 거는 한 변 길이가 정사각형 2인 애들을 기준으로 생각해주면 2짜리가 하나, 둘, 그쵸? 그 둘이 3줄 나와요. 그죠? 둘씩 3줄. 그 다음에 2짜리가 총 4개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6 더하기 4니까 총 10개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루트 5짜리는 어떻게 나와요? 얘는 2, 1짜리인 직사각형마다 2개씩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2개,
3개, 4개, 5개도 있어요. 6개, 7개. 그쵸? 그래서 2개씩 총 7개의 2일짜리 직사각형 개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총 14개가 등장을 합니다. 괜찮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2루트 2짜리도 한번 볼게요. 2루트 2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2짜리 정사각형 안에서 2개씩 나와요. 2개씩. 그래서 정사각형이 2짜리가 하나, 2개가 되죠. 그래서 2개씩 2개로 나오게 됩니다. 총 4개가 등장을 하겠네요. 자, 그러면은 3짜리는 몇 개요? 3짜리는 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 둘, 3개. 그래서 얘는 3개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루트 10짜리는 몇 개요? 루트 10짜리는 3일짜리 관련된 거라서 요런 직사각형에서 2개씩 나오네요. 2개씩. 그런 게 윗줄 아랫줄이기 때문에 2개씩 2개, 총 4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루트 13은 몇 개 나와요? 그냥 전체 대각선밖에 없죠? 2개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와,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66 나와야 됩니다. 왜? 12개 점 중에서 2개 뽑아내는 건데 이게 지금 66까지가 되죠? 이거 다 합쳐서 66 나와야 돼요. 자,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더하면은 29, 39, 그 다음에 18. 더하면 얼마지? 20 더하고 3 빼면 되니까 47. 그쵸? 이렇게 하면 50. 모자른데? 와우. 57. 40에서 20 더한 거지. 57. 60. 6개니까 66이 맞아요. 괜찮죠? 자, 그래서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자, 여기서 무리수 있는 애들만 싹 다 더해도 돼요. 그쵸? 그래서 12, 14, 4, 4, 2. 그쵸? 12, 14, 4, 4, 2로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에서 이 정수인 애들만 싹 다 빼도 되죠? 1, 2, 3만. 그쵸? 1, 2, 3만 빼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36까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답이 66분의 36이에요. 11분의 6. 괜찮네. 그쵸? 11분의 6. 그래서 꼼꼼하게 잘 찾아줘야만 됩니다. 꼼꼼하게. 자, 뭘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진짜로. 자, 그러면은 스텝 2도 한번 좀 가볼게요. 스텝 2. 자, 일단 40번 문제를 먼저 한 번만 잠깐 해볼게요. 자, 얘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면 좀 편합니다. 얘는 조합으로 봐도 되고 순열로 봐도 됩니다. 어차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조합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덥지? 스포츠 댄스 끝났나 봐. 아, 춥나? 아, 괜찮겠지? 오케이. 아, 살아야 돼. 자, 살아나라. 살아나라. 내 세포가 죽은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살아날 수 있어. 잠깐만. 이 문제가 지금 많이 헷갈릴래나? 이게 지금 쉽게 푸는 친구들은 딱 핵심을 되게 잘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뭐냐면은 2주 이상 야간 근무를 하지 않을 확률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야간 근무끼리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웃하지 않은 경우의 수? 이웃하지 않은 경우의 수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사이배열 논리로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사실상 뭐 2칸 이상 건너뛰는 거 아니면 사이배열 논리가 제일 편해요. 그냥 단순하게 이웃만 안 하는 거면. 그럼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어떤 식으로 들어간다고요?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하고 그 사이에다가 껴집어 놓으면 돼요. 그렇죠? 사이사이에다가 껴집어 놓으면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10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그러니까 주주주주주주 하고 야야야 이렇게 10개 파이팅. 난 누구랑 얘기하니? 자, 여기서 결론만 얘기하면은 얘는 주가 7개고 야가 3개죠.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10팩을 7팩 3팩이에요. 엥? 그럼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는 거잖아요. 순열 방식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게 왜 조합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이 조합이 그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0주가 있잖아요. 그 10주 중에서 어차피 그냥 야간 근무 들어갈 세 자리를 뽑는 걸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10C3이잖아요. 얘가 10팩을 7팩, 3팩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괜찮죠? 10개 중에 3개 뽑는 거. 아니면 10주 중에서 주간 근무 들어갈 7개 주를 뽑아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같은 거니까. 자, 그때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사이배열 논리로 들어간다면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야간 근무를 제외한 나머지 주간 근무 7개를 먼저 나열해주고 이 주간 근무끼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 없어요. 주간 근무끼리는 다 똑같은 거니까 그냥 한 가지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가는 거니까. 그 사이에다가 야간 근무 몇 개 끼워 집어넣는다고요? 3개 끼워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냥 8개 자리 중에서 3자리만 뽑아주면 돼요. 그 3자리가 이렇게 야야야 야나도 미안해. 재미없다 진짜. 뭔가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은데 스포츠 댄스라도 안 되네. 자, 그래서 이렇게 야야야 들어가주면 되니까 83이에요. 그렇죠? 10C3분의 83. 요게 그냥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별로 어렵지는 않은 문제예요. 얘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정리할 수 있으면 답을 구해볼게. 자, 그럼 얘는 8, 7, 6, 3, 2, 1 분의 19, 8, 3, 2, 1 19, 3, 1, 3, 1 약분하고 그 다음에 8, 8 약분하고 그러면은 90분의 7, 6이 42 그렇죠? 45분의 21 3으로 또 약분되네요. 15분의 7 그렇죠? 그래서 답이 2번으로 등장을 합니다. 2번. 자, 그러면은 스텝 2에 있는 것도 다른 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조금 어려운 걸로 가봅시다. 42번. 자, 참고적으로 기출문제는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이게 지금 아마 알았어. 이 얘기는 지금 뭐 사실 뭐 수업하고 관계는 없는 거라서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합시다. 내신 준비하는 친구는 사실 뭐 그냥 내신만 보니까 이거 연습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설 볼 생각하지 마요. 진짜로. 그럼 뭘 하면 되냐? 딱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 이거는 마지막이에요. 이거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여기가 끝이에요. 여름방학이 끝나는 그 시점에 수원과 수투와 확통 있죠? 얘가 기출문제가 다 끝나 있어야 돼요. 기출문제가 다 끝나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기출문제를 딱 보면은 그냥 풀이가 빵빵빵빵 보여야 돼요. 문제를 외우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주저없이 풀이가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마인드맵이 잡혀져 있어야 돼요. 그냥 문제만 딱 봐도 얘는 무슨 단어네 무슨 문제네 어떤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되겠네. 가다 보면 함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함정은 뭐 이렇게 요게 함정일 것 같은데 라는 게 그냥 문제만 봐도 그냥 보여야 돼요. 근데 그게 모든 기출문제에서 현재 존재하는 모든 기출문제에서 이게 다 끝나야 되는데 보통 이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냐? 현존하는 기출문제에 관련된 기출문제집 있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얇은 것만 아니면 됩니다. 기출문제집이 4회독 이상은 돼줘야 돼요. 보통 한 4회독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원, 수투, 확통 그냥 자이스토리 4번씩 풀으란 얘기예요. 진짜로. 킬러까지. 30번은 좀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4번씩 풀어놔야 돼요. 요거 끝날 때까지. 엄청 많지 않냐? 해야 돼요. 진짜로. 자, 그래서 내가 요거 핵심교 평수 모음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뭐냐면은 이 정도면은 그래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핵심교 평수 모음이면은. 그게 수원도 그렇고 수투도 그렇고. 그래서 수원, 수투는 지금 단원별로 하나씩 좀 필요한 친구들 나눠주고 있는데 나중에는 통으로 그냥 책으로 그냥 만들어서 줄 거예요. 통으로 책으로. 지금 뭐 수원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책 한 권이 편집이 된 상태인데 수투는 아직 지금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은 지금 조만간 나눠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링제 보내서 그냥 다 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것만 4번 풀어요? 괜찮아요. 진짜로 지겹도록 봐야 돼요. 지금 뭐 그래 뭐 예를 들어서 이 마크만 봐도 뭔가 현기증 날 것 같지만 이 마크를 딱 봤을 때 난 이건 그냥 껌이야. 이게 돼야 돼요. 여기 있는 거는 껌.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스텝 4는 빼도 돼요. 스텝 4는 거기까지는 안 가도 돼요. 스텝 4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스텝 1과 1차적으로 가야 되는 게 스텝 1과 스텝 2 있죠. 얘네는 그냥 보자마자 아무렇지 않게 가야 돼요. 자, 여기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것까지 내가 진짜 찜쪄 먹을 자신 있다. 그러면 수능 때 몇 등급? 3등급이에요. 3등급. 안정적으로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스텝 3까지 진짜 안정적으로 다 풀 자신 있다. 최소 2등급이에요. 최소 2등급. 진짜로. 딴 거 풀지 말고요. 웬만하면 기출문제집을 많이 풀어야 하고 이게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진짜로 그 기출문제 위주로만 많이 연습해줘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잖아요. 그때부터는 기출문제를 보고 싶어도 볼 시간이 없어요. 진짜로. 왜? 9월 평가 이게 3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3월 모의고사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한 개도 안 중요해요. 진짜로. 한 개는 중요한가? 한 개 정도는 중요할 수 있겠다. 왜냐면 이게 3월 모의고사랑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요 세 개만 그나마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단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은 중요한 거 맞아요. 요 두 개는. 왜? 평가원 소속에서 만든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적으로 수능 있죠? 수학능력시험. 이거 교육과정 평가원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드는 쪽이 다 어차피 이쪽에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출제진이 좀 달라요. 왜냐면 여기는 나름 그래도 명망 있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좀 인지도 충분히 있을 만한 좀 영향력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들어가서 만드는데 이쪽은
점수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냥 여기 평가원 소속 직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퀄리티는 이쪽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백날 이런 거 잘 봐봤자 수능은 완전 새로운 느낌이에요. 진짜로 되게 달라요. 여기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게 튀어나와요. 여기도 그래도 최대한 만들려고 하지만 근데 여기는 교육청이잖아요. 교육청을 비하하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교육청은 이쪽 못 따라가요. 이 정도 퀄리티를. 그러면은 교육청 모의고사 4월 교육청도 있고 7월 교육청도 있고 10월 교육청도 있는데 왜 얘는 생각 안 하냐? 아니 교육청 자체가 원래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육청 자체가. 왜냐면 교육청들은 그냥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갖다가 그냥 조금씩만 변형해서 그냥 더 낸 거예요. 뭔가 신선한 것도 없고 그렇죠. 뭔가 살아 숨쉬는 느낌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거 갖다가 돌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왜 3월 모의고사는 자꾸 중요하게 얘기를 하냐? 고3 첫 모의고사라서 그래요. 고3 첫 모의고사라서. 방학 동안에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그나마 3월에서 눈에 좀 띈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3월 모의고사가 수능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90% 이상 일치해요. 3월 모의고사. 등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지표가 많이 일치를 해요. 와, 그러면 엄청나게 높은 거 아니야? 높죠. 당연히 높은 거예요. 왜? 여기서 이쯤 와서 잘하던 친구가 나중에 가서 뒤처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고3 때는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다 열심히 해요. 그래서 내가 등수가 뭐 이렇게 나왔다. 내 등수가 여기 있다. 와, 난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내 실력을 이만큼까지 끌어올렸어. 다 그만큼 해요. 진짜로. 다 그만큼 해요. 잘 안 뒤집어져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90% 정도 일치하니까. 근데 이 90%가 되게 장난 같은 게 굉장히 일치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오차율이 엄청 심한 거예요. 이게 10%면은 뭐 우리는 확통선택자니까 알잖아요. 추정 95% 신뢰도면은 높은 게 아니에요. 95%면은 오차율 5%면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왜 99%를 쓰는데? 왜? 그 정도도 오차율이 센 거예요. 99%도. 확 변한 친구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꼴로. 그러니까 반에 보통 정원이 한 30명 정도라고 친다면 그 중에 3명은 갑자기 야, 얘가 이렇게 빵 뛰었어? 이렇게 하는 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에 한 3명 정도.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보통 다 비슷비슷하게 가요. 내가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은 보통 한 95%, 98%. 보통 한 이 정도쯤 일치해요. 잘 안 뒤집어져요.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3월 모의고사, 아니 교육청 모의고사는 또 중요도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육청 모의고사는 재수생이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는지 알고 있어요? 응시 원서 자체를 접수할 권한 자체가 없어요. 아예 점수 집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학원 같은 데서도 어떠냐면은 똑같이 시간 재서 모의고사 보기는 하는데 그게 집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3월 모의고사가 다른 모의고사들보다 커트라인이 되게 낮게 나와요. 진짜로. 되게 낮게 나와요. 근데 아마 좀 충격일 수도 있을 거야. 내가 낮게 나온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높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재수학원에서 재수생들이 딱 보잖아요. 그러면 점수 딱 나오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1컷에서 뭐 80점 나왔다고 칠게요. 80점. 이건 지금 좀 이번 모의고사에서 지금 80점보다 좀 낮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적분 선택자 같은 경우에 1컷이 지금 77점인가 그렇고 확통이 81점인가 그런데 이번에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시험지는 자세히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렵다는 평가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뉴스에서 나오는 평가는 평이하다 지금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그 사람들 입장인 거고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달라요. 왜냐면은 작년하고 올해 문제가 똑같이 나와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난이도 차이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못한다 이런 건 아닌데 미안해.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 참고로 내가 고1 올라갔을 때 뉴스에서 무슨 얘기 떴는지 알아요? 단군 일의 최저 학력. 진짜 우리 그 소리 듣고 자랐어요. 딱 내 나이 때 단군 일의 최저 학력이라고. 진짜 못한다고 우리. 근데 그 뒤에 몇 년 뒤에 또 얘기가 나왔어요.
지구 1의 최저학력. 아 몰라, 뭐 계속 내려가요. 진짜로 계속 내려가. 근데 아무튼 좀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모의고사가 똑같다고 해도 평균적인 수치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올해 전반적으로 학력이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고1 때부터 코로나를 겪었어요. 우리가 그 이전 세대들은 작년 고3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2년 겪었죠. 재작년은 코로나를 1년 겪었어요. 이게 코로나 시기가 나오면서 내가 뭘 많이 느꼈냐면은 예전에는 1학년 때부터 아득바득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코로나 시대 때는 일단 아프면 다 방어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좀만 아파도 야 일단 쉬어. 이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진짜로. 특히 1학년들. 저기 그 뭐라 그럴까? 예전에는 그거 좀 아플 수 있지. 그냥 공부해.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좀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학력이 어쩔 수 없어요.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건 있어요. 되게 좀 수동적으로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자체가 좀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난이도라고 하더라도. 뭐 어쨌거나 좀 그런데 뭐 딴소리 없고 80점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1컷이 80점. 자, 근데 재수생들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은 작년도 수능에서 한 3, 4등급 맞던 친구가 여기서 80점 나와가지고 뭐야, 내가 작년 수능이 4등급 나왔는데 1등급이 나왔네? 역시 재수 파워.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진짜로.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내가 재수학원에서도 사실 학생들 설명할 때도 맨날 얘기하는 게 너네 이거 커트라인 보고서는 안주하면 큰일 난다고. 너네 뒤로 가서 다 따라잡힌다고. 우리는 재수생이 끼면은 내려가기 때문에 와, 재수생한테 밀린다 이 생각하잖아요. 재수학원은 따라잡힌다 그래요. 진짜로. 실제로 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면은 커트라인이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도 밀린 것처럼 보이지만 재수생들도 다 표정 싹 변해요. 와, 내려갔어. 여기서 1등급이었는데 갑자기 2등급으로 내려갔어. 근데 여기서 또 3등급으로 또 내려가요. 진짜 그래요. 진짜로. 안주하고 있으면 똑같이 내려가요. 이걸 재수생들은 고등학생들한테 따라잡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합쳐놓는 거예요. 합쳐놓으니까 같이 올라가면서 같이 밀리는 거예요. 지금 이때 나오는 이 커트라인, 3월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이 커트라인은 고3들만 가지고 커트라인 나온 거고 재수생들 싹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6월 평가원, 이때는 재수생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내려가고 여기서 또 내려가냐? 여기는 반수생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6월 평가원이 6월 초중순에 봐요. 근데 6월 초중순이면은 대학생들 기말고사 보는 시즌이에요. 반수생들이라고 하면은 다 어떤 친구들이에요? 일단 학교가 괜찮으니까 반수를 하겠죠. 그럼 그 친구들이 돌아갈 곳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 그래도 6월 달까지는 기말고사 준비 열심히 해요. 왜? 혹시라도 실패하더라도 돌아가려고. 보통 탑10 이상급이에요. 탑10 이상급. 그 친구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준비도 안 되는데 안 봐요. 준비도 안 된 상태라서 나중에 시험지 뽑아서 그냥 한번 풀어보지. 여기에 이제 다 들어오는 거야.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계급장 떼고 붙는 시험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건 진짜 미친 듯이 중요한 거예요. 요거. 얘만 잘해도 돼요. 그러면 고3들은 이거 어떠냐? 고3들 솔직히 생각해 볼게요.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만 해도 1학기 시즌이에요. 1학기 시즌. 내가 정시 올인이라면 당연히 다 잘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정시 올인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 내신 준비해야 돼요. 이거 내신 준비. 그리고 선택 과목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거야. 물론 지금 여기서는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선택 과목이 끝난 한 바퀴 끝난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점수가 그렇게 높게 나오겠느냐? 아니, 선택 과목 위주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절반 이상 들어가요. 그래서 점수가 그렇게 많이 안 높아요. 그러니까 고3들 중에서도. 이쪽은 모든 학생들이 반 이상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제일 중요해요. 고3들까지는
여기까지는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수능만 준비하는 친구는 여기서부터 본 게임으로 시작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얘는 그렇게 너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얘는 진짜로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오차 엄청 많아요. 참고로 얘기해 줄까요? 내가 고3 때 등수가 40등대라고 얘기했죠? 반에서 그쵸? 반에서 뒤에 몇 명 있었어요. 우리 학교 빙상부 있었는데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이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운동부냐고 얘기할 정도로 진짜로 그렇게 좀 그랬어요. 자,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20살을 제끼고 21살 때부터 공부 시작했죠. 3월 달에 재수학원 들어갔어요. 당연히 실력 어떨까요? 거의 바닥 상태예요. 거의 바닥 상태. 근데 내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랑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왜? 잘 봤으면 기억이 났겠죠. 잘 보지 못했으니까 기억이 안 나겠죠. 근데 11월 수능 봤을 때 재수학원 전체 1등 했어요. 요 사이에 얼마나 많이 성적이 많이 바뀌었을까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성적이. 몇 달 안 되는데. 와, 그럼 이거는 진짜 기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뭘 했을까요? 이때까지는 기초 닦는데 시간 엄청 들였어요. 기본기 닦는데. 실전 연습은 이 뒤부터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실전 연습을 하면서부터 성적이 빵빵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게 뭐 100일 남은 상태에서 뭐 100일의 기적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로 기본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 100일의 기적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속 모의고사만 준비하는 친구들 이런 식으로 기초 안 닦고 이런 체계적인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모의고사만 계속 풀잖아요. 처음에 성적이 빨리 늘어요. 왜? 맨날 나오는 문제만 또 나오니까 빨리 늘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한계점이 빨리 와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모래를 가지고 높이 탑을 쌓으려고 한다고 쳐볼게요. 근데 내가 모의고사만 푼다. 그럼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뾰족하게 쌓는 거랑 똑같아요. 뾰족하게. 빨리 실력만 빨리 쌓는 거예요. 높을수록 점수가 높다고 친다면. 그러면은 처음에는야 빨리빨리 쌓이죠. 처음에는 빨리빨리 쌓여요. 나중에는 어떨까요? 여기서 조금만 올리려고 해도 이만큼 다 쌓아야 돼요.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밑에서부터 기초부터 싹 다 개념 명확하게 정리해놓고 거기에다가 유형 체계적으로 정리해놓고 유기적인 관계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하고 마지막에 모의고사 엄청나게 보면서 쌓아나가잖아요. 이게 올라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진짜로. 여기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 기출문제 연습하는 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 기출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풀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고1, 2 때 한 유형서 연습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실전에서 푸는 문제들의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개념에 맞춰서 한 발 한 발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명백하게 된 상태에서 뻗어나가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문제는 이 풀이, 이 문제는 이 풀이 이걸 그냥 외우고만 있으면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력이 안 올라가요. 와 나는 계속 하는데도 왜 실력이 안 쌓이지? 이런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명백하게 정리가 되면은 시간은 처음에 오래 걸려요. 근데 나중에 쌓이는 속도가 되게 빠르다라는 거야. 이렇게 하는 친구들만 나중에 100일의 기적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만. 이런 친구들 절대 안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지금은 기출문제만 계속 풀어요. 수원수 투학통 계속 풀어야 돼요. 진짜로. 수능 특강 미안해 다 필요 없어요. 수능 특강도 연계교재 연계되지도 않아요. 별로 연계도 안 돼요. 어차피 수능 특강에서 연계되는 거는 지금까지 나온 기출문제들에서도 충분히 다 연계되는 애들이에요. 왜? 수능에서 새로 만드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고난이도 문제는 얘랑 연계도 안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연계교재라고 해봤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중요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출문제 다 봤잖아요. 싹 다 봤잖아요. 할 거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한번 해보는 거지. 왜? 사설로 가는 것보단 얘를 한번 푸는 게 더 나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사설 쪽으로 들어가자. 그럼 사설은 뭐냐? 뭐 소위 말하는 엔제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봉투 모의고사 이런 것들. 그러면은 왜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은 왜 기출문제 볼 시간이 없냐? 아니 실전 연습해야 되는 시기예요. 이 100일 남아요. 여름방학 끝나면.
100일 남아요. 그 100일 남으면 그냥 얘만 계속 해야 돼요. 실전 연습만 주구장창 해야 돼요. 최소 주에 2회씩은 들어가야 돼요. 모의고사 연습을. 최소 주 2회. 정말 아무리 못해도 한 번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온 문제들을 갖다가 또 복습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기출문제 풀 시간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나면 당연히 또 여기 곁들여서 얘 같이 들어가요. 지금 내가 자료 그렇게 많이 안 주고 있죠? 기출문제만 연습하라고. 나중에는 쌓여요. 작년에 우리 반 친구들 같은 경우도 계속 기출문제만 주다가 마지막에 하나씩 주는데 진짜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아예 그냥 못 푸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남아가지고. 그래도 나는 그냥 꾸준히 계속 줘요. 진짜 여유가 안 생겨요. 기출문제만 가지고도 1등급을 노릴 수는 있지만 안정적으로 나오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가야 안정적으로 나와요. 여기까지는 가줘야. 별의별 거. 왜냐면 기출문제는 중간중간에 연결고리가 비어있는 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마킹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사설적으로 마킹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자꾸 똑같은 소리 해서 미안. 진짜 엄청 연습해야 됩니다. 진짜로 박통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수원 수투 같이 해야 됩니다. 특히나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 잘 갔다 와. 화장실? 아 그런가? 알았어. 날 부르는 줄 알았어. 알았어. 자 아무튼 그렇고요.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은 일단은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는 그냥 확통만 계속 신경 쓰고요. 진짜로. 자 아무튼 미안해. 뻘소리 너무 많았지? 자 그래서 42번으로 좀 한번 가봅시다. 42번. 개별 맞춤으로 바뀌고 나면 그때부터는 문제 수원 수투 확통, 그러니까 내신 대비하는 친구는 확통만, 그 다음에 수능만 대비하는 친구는 수원 수투까지 계속 숙제 체크하면서 잔소리 할게요. 자,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서 봐야 됩니다. 자, 연속된 자연수가 3개인 최대가 3개인 경우만 A 사건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가 돼 있죠. 자, 예를 들면은 요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5개를 뽑는데 일단 3개는 이웃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예 그냥 이웃한 3개를 뽑아봐봐요. 그럼 이웃한 3개를 맨 왼쪽에 있는 걸로 3개 뽑는다. 이렇게 뽑히겠죠? 그럼 나머지 2개 수를 뽑는데 1, 2, 3하고 이웃한 것만 빼버리면 남은 부분에서 2개 뽑았을 때 A 사건을 만족하는데 전혀 지장이 안 생겨요. 일단 3개가 연속되게 하는 케이스를 먼저 뽑아주고 나머지 2개 뽑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주면 되겠네. 자, 첫 번째. 그래서 연속된 세수. 3수? 3수. 난 4수 했는데. 연속된 세수가 1, 2, 3, 2일 때. 이때는 지금 이거 해당하는 경우의 수예요. 자, 그러면은 5, 6, 7, 8, 9, 10. 1, 2, 3과 얘 이웃한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중에서만 2개 더 뽑으면 돼요. 그 2개가 이웃하든 아니면 이웃하지 않든 어차피 A 사건을 만족하는데 전혀 지장이 안 생겨요. 그럼 만약에 두 번째 이웃하는 그 3개의 수가 1, 2, 3이 아니라 2, 3, 4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2, 3, 4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어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2, 3, 4와 이웃하는 수는 뽑히면 안 돼요. 그럼 A 사건이 안 되니까. 그럼 이 3개랑 얘와 이웃하는 2수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중에서만 2개 더 뽑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케이스는 몇 개? 1, 2, 3, 2, 3, 4, 3, 4, 5, 4, 5, 6, 5, 6, 7, 6, 7, 8, 7, 8, 9, 8, 9, 10. 다 세면 돼요. 다 세면 돼요. 자, 노가다 정신. 확률과 통계는 기본적으로 노가다 정신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짜로. 스텝, 아니다. 이게 확률에서 P, 파이, C, H 이 4개만 가지고 답을 딱 이쁘게 한 큐에 낼 수 있는 문제는 스텝 1에서도 잘 안 나와요. 진짜로. 근데 스텝 2 정도면은 어때요? 발상이 어렵거나 아니면 케이스 분류가 복잡한 거예요. 지금 우리 오늘 모의고사에서도 30번 문제들 보면은 딱 보이잖아요. 뭔가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아니, 케이스 분류하고 그걸 일일이 더해나가는 과정에서 실수가 안 나오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예 모르진 않아요. 체계적으로 정리가 좀 돼 있다고 한다면. 그때 모르겠으면 다 세면 돼요. 진짜로. 자, 그러면은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예요? 전체 경우의 수는 그쵸, 10개 중에서 5개 뽑는 거가 되겠고요.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6시 이내는 1, 2, 3 뽑는 거랑 8, 9, 10 뽑는 거 얘만 6시로 들어가요. 그렇죠?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6시 2인 케이스는 2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오겠네. 그죠? 왜냐면 양 끝에 존재하니까 이웃한 거 뺄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2, 3, 4, 3, 4, 5, 4, 5, 6, 5, 6, 7 이런 애들은 이웃하는 수가 2개나 나오기 때문에 3, 4, 5를 제외한 이웃한 수 2개까지 빼니까 5개가 빠져요. 한마디로 5개 중에서 2개 뽑는 애들이 1, 2, 3, 8, 9, 10 제외한 중간에 있는 애들 다라는 거야. 2, 3, 4, 3, 4, 5, 4, 5, 6, 5, 6, 7, 6, 7, 8, 7, 8, 9. 그쵸? 요까지.
그럼 뭐 2, 3, 4, 5, 6, 7만 생각하면 되겠죠. 6개. 그쵸? 6개. 자, 그래서 요 둘 더하고 그냥 나눠주면 그냥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쵸? 요게 그냥 답. 자, 그래서 19, 8, 7, 6, 5, 4, 3, 2. 5, 2, 10, 4, 2, 8, 3, 2. 뭐야? 63의 4배. 63의 4배. 분자는 15의 2배. 30. 얘는 60. 아, 63 곱하기 4에 90이구나. 근데 얘는 9로 약분되죠. 7, 9, 63. 10 나오겠고. 이 약분해주면 5가 되겠네요. 아이고야, 14분의 5네. 저기서 14분의 5가 답이 됩니다. 5번이 답이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뒤로 좀 가볼게요. 사실 여기 있는 문제도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늘어지는 느낌이 나가지고, 그냥 어차피 내용을 새로 설명할 거는 거의 없죠. 그냥 조금씩 중요한 것들 추가로 문제에 특정된 거기 때문에. 자, 44, 45는 도형이니까 얘는 스텝 2지만 메인으로 풀지는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메인으로. 네, 내신 대비하는 친구는 메인으로 봐야 돼요. 내신 대비하는 친구는. 수능 대비하는 친구는 솔직히 나오기 힘듭니다. 수능만 대비하는 친구들은. 44, 45는. 스텝 3는 일단 뺄게요. 빈칸 채우기는 지금 나오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자, 그러면 확률의 덧셈 정리로 갈게요. 자, 덧셈 정리는 그죠? 뭘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전 사건 S가 있을 때 A 사건과 B 사건이 있어요. 자, 이때 덧셈 정리니까 합사건에 관련된 확률이 되겠죠. 자, 그럼 이 확률은 A 확률에다가 B 확률을 한번 더해줘요. 그쵸? 그래놓고 어때요? 아, 중복된 거는 2번 더했잖아. 그래서 한 번을 빼주는 걸로 가죠. 자, 그럼 이 덧셈 정리는 굉장히 효율적인 식이에요? 아니면 무식한 식이에요? 이거 되게 무식한 식이에요. 진짜로 엄청 무식한 식이에요. 이게 나름 노가다예요. 이거 노가다. 이게 노가다 식이라는 거예요. 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집합 안에 무슨 뭐 1, 2, 3, 4, 5, 6 뭐 이렇게 있다 라고 칠게요. 그럼 우리가 합사건의 경우의 수를 계산한다 그러면 막 벤 다이어그램을 이쁘게 그릴 수 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해서 6 이렇게 그냥 가면 되죠. 그럼 보이면 그냥 빨리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아우 귀찮아. A 개수 다 더해. B 개수 다 더해. 그리고 중복한 거 하나 빼. 그쵸? 뇌를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화 시켜서 보려고. 절대로 맞으니까. 그쵸? 절대로 맞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비효율적인 식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 확통을 찜쪄 먹을 정도로 많이 연습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이거 써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거 없이도 다 풀리는데? 당연하죠. 그냥 다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하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면 무조건 맞으니까. 그래서 쓰는 무식한 식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수영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수영도 같은 경우도 어때요? 무식한 식이 무식한 거잖아요. 일일이 다 나열해서 보는 건데 그럼 왜 하는 거예요? 안 빼먹으려고. 순서대로 노가다죠. 순서대로 노가다. 그게 수영도죠. 자,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 뭐냐면은 A 합집합 B의 경우의 수에다가 A 경우의 수, B 경우의 수, 교집합 경우의 수 뺀 거. 이거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그게 위에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집합에서 했었던 겁니다. 그걸 확률 버전으로 그냥 써는 것뿐.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건 전혀 없어요. 굉장히 무식한 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배반 사건이면은 어때요? 배반 사건이면은 둘이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확률이 빵으로 나오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배반 사건인 경우에는 두 확률의 합으로 그냥 봐도 상관이 없죠. 이거는 그냥 경우의 수에서 놓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홀수 또는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러면 홀수인 경우에서 5개, 짝수인 경우에서 5개 해서 10개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또는이라고 하면 보통 합사건에 관련된 거니까. 근데 배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더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 자, 그러면은 이 식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합사건은 생각하기 힘드니까 곱사건으로 식을 좀 바꿔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무식하지만. 왜냐면 이렇게 보면은 곱사건만 이제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좀 더 나가서 그 곱사건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죠? 곱셈 정리를 들어가죠. 그 곱사건마저도 어려운 경우에는 곱셈 정리로 또 찢어서 계산을 하겠대요. 근데 곱셈 정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부확률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그때 독립과 종속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쪽에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참고로 우리가 수업 도중에는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아직은 안 나갈 예정입니다. 딱 여기까지만 끝나고 말 거예요. 덧셈 정리. 뭐 필요한 친구들은 어차피 그냥 계산하면서 그냥 설명할 거니까 따로따로 설명 더 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덧셈 정리 가지고 문제를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뭐 별로 특별한 건 없으니까. 무식한 겁니다. 합사건의 확률 구하기요. 덧셈 정리는 합사건 확률 구하기요. 자신 있으면 그냥 구하면 돼요. 근데 자신 없으면은 덧셈 정리 서서 봤을 때 실수 없이 풀어낼 수 있다. 딱 그 정도 느낌.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52번 같은 거 문제 한 번만 풀어볼게요. 솔직히 이런 식으로 AB 사건에 관련된 것만 우르르르 나와 있으면은 그죠, 줄글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수식만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푸는 게 제일 편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왜 굳이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까지 집합하고 연결해 놓냐? 그쵸? 우리가 함수 문제 풀 때도 어때요? 수식만 가지고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수식만 가지고 풀기 너무 어려운 경우들은 그래프 가지고 가죠. 똑같아요. 우리가 사건이라는 이런 경우에서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복잡해지는 느낌이 난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그래프처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수식만 가지고 푸는 것도 연습도 해야 됩니다. 수식 능력도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자, 되는 친구는 천천히 다른 거 잠깐만 좀 풀어보고 있을게요. 자, 1분 1초를 아껴야 돼요. 자, 뭐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나는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물도 안 먹었어. 진짜네. 화장실 안 가려고 물 안 먹었어. 화장실은 재수학원 도착해서는 딱 3번. 학원 도착하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집 가기 전에도 한 번 갈 때가 있었구나. 그렇죠. 화장실에 안 가려고. 왜? 일단 화장실에 갔다 오면은 그냥 5분이 날아가요. 5분이면 나한테 수학 문제 5개. 보통. 평균적으로 5개. 나는 쉬는 시간에만 수학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1분 1초를 아껴야 됩니다. 참고로 지독한 친구 중에 하나는 밥을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왔어요. 마시면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진짜로. 그런 얘기가 있던데. 스카이 출신들 꼭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보통 이제 확실히 상위권 학교에 진학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수험생 시절에 관련된 거를 물어봤을 때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말의 공통점이 다 똑같아요. 다시 돌아가도 그때처럼은 못하겠다. 진짜로. 나 하루에 17시간 공부했어요. 이게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만. 이거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다들 하는 말이 뭐냐면은 뻥 아니에요? 진짜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시간 찍고 공부를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 한계치가 어딘지 알아요? 대부분 다 한계치가 14시간. 이거 엄청나게 힘들어요. 14시간 찍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17시간 찍었다 그러니까 와 진짜 밥만 먹고 공부만 했는데 14시간도 간신히 찍었는데 잠도 줄여가며 했는데 이걸 어떻게 찍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난 진짜 이렇게 했어요. 14시간은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14시간은. 지금도. 지금 체력이 엄청 떨어져 있는 이 상태도 14시간 정도는 뭐 충분해요. 잘 거 다 자고 하루에 1시간씩 드라마 보고도 14시간은 찍어요. 나는. 진짜로. 근데 이것도 엄청 빡세요. 진짜로. 충분히 잔다라는 건 7시간 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7시간 자고도 난 충분히 다 해요. 17시간 이거 찍을 때 내가 평균 수면 시간 몇 시간이었냐면 3시간에서 4시간이에요. 근데 3시간, 4시간 자면서 단 1초도 멍 때린 적이 없고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쪼개서 갔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3월에서 11월 될 때까지 불과 8개월 남짓이에요. 수학만 해도 분량이 지금 이과생들 뭐 공부 분량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문과생들하고 놓고 봤을 때 확통선택자랑 놓고 봤을 때 많아야 1.5배? 많아야 1.5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당시에 내가 공부했었던 수학 분량은 지금 이과생 분량이 한 3배 정도 돼요. 근데 내가 이때 수학 만점 맞았어요. 수능 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수학만? 수학은 일부였고요. 난 수학만 급한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급했어요. 다 심각해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고3 때 나온 수능 때 나온 등급이 6566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수능 때 받았던 등급이.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미안. 근데 미안해. 나는 딱 이때 든 생각이 수학은 그나마 조금 나았던 것 같아. 수학이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나았던 것 같아. 근데 다른 것들을 딱 보면서 느낀 게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도 이 정도가 나오는데 그 이하는 나올 수 있는 등급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 미안해. 되게 재수없는 얘기인데 진짜로. 아무튼 조금 좀 그랬어. 근데 이때 진짜 공부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진짜로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를 싹 다 정리해서 8개월 만에 마스터한다? 이거 남들 자는 것만큼 자고 남들 쉬는 것만큼 쉬잖아요. 절대 못해요.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약간 조금 프리한 시간의 느낌이 나요. 그럼 이제 유명한 이제 전교 1등. 얘도 논다고. 놀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진짜로. 이거는 강남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말고사 끝났는데 전교 1등이 논대. 내가 공부할 수는 없지 않냐? 나도 놀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얘가 노니까 너가 해야 된다고. 그럼 격차는 언제 따라잡을 거냐고. 아니 진짜 되게 안타까워요. 진짜로. 얘보다 더 많이 해야 돼요. 진짜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단순하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뭐 여러 가지 뭐 종류가 있기는 하겠죠. 뭐 이런 얘기 자꾸 뻘소리해서 미안해. 진짜 내가 재수학원 처음 들어갔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50문제? 수학 문제? 숙제였는데 이게 내가 5시간인가 6시간인가 걸렸어요. 이거 푸는데. 근데 절반 틀렸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 봤는데 1시간 걸렸어요. 한두 개 틀렸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틀린 걸 고쳐봤는데 실수했네 하면서 후딱 하고 마무리 지었어요. 나는 엄두가 안 나요. 근데 나는 진짜 잠 참아가면서 간신히 공부하는데 8시간 나와요. 얘는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한대요.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요? 이때? 내가 3월달 처음 학원 들어갔을 때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요? 절망감밖에 안 들어요. 진짜로.
실력이 얘가 나보다 훨씬 잘해요. 일단 기본 실력 자체가 높아. 근데 효율도 좋아요. 근데 공부도 더 많이 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쟤를 어떻게 이겨?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로. 뭐 하나라도 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뒤집었잖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처음으로 재수학원 들어갔을 때 약간 좀 후회한 느낌? 내가 왜 공부를 시작했을까? 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때 내가 한 방법이 뭐냐면은 책상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왜? 뒤에 앉으니까 앞에가 보여요. 제가 뭘 하고 제가 뭘 하는지 보이니까 자꾸 쟤랑 비교하게 돼요. 쟤네들이랑. 그래서 맨 앞에 앉았어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뒤를 보지도 않았어. 내 마인드는 딱 하나였어. 진짜 이거 하나만 지켰어요. 어제보다만 나아지자. 어제 나보다만 나아지자.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은 자꾸 모자란 것만 보여요. 어제보다만 나아지자 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한 게 뭐냐면은 8시간 공부했잖아요. 이걸 나는 좀 시간으로 잡았어요. 5분 늘리고. 그럼 다음 날은 8시간 5분 못 찍으면 안 자요. 그냥 무조건 조금이라도 늘리는 거야. 그렇게 늘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17시간 가 있는 거야. 그냥 어제보다만 더 하자요. 어제보다만 더 하자. 근데 여기서 되게 잔인한 게 뭐냐면은 내가 공부하다가 조금이라도 졸잖아요. 그럼 공부 시간에서 그냥 바로 5분 뺐어요. 고개 한 번만 끄덕해도 그냥 5분 뺐어요. 진짜로. 공부 시간에. 그 다음에 공부하다가 내가 종이를 보고 있는데 집중이 안 돼. 멍 때리고 있어요. 그럼 바로 5분 뺐어요. 이거 되게 무서워요. 나중에는.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 한 번 끄덕한 그 순간에 갑자기 온몸에서 소름이 돋아요. 나 오늘 5분 늦게 잔다. 그냥 바로 이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지금 가뜩이나 졸려 죽겠는데 5분을 줄여야 돼. 진짜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든 버텨. 진짜로. 진짜 이악 물고 버텨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앞에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어제 나보다만 나아지면 돼요.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 없고 내가 어제 이랬으니까 오늘만 쉬지. 이 생각하면 일단 안 되고 그냥 어제 이만큼 했으니까 오늘 무조건 좀 더. 그럼 왜 17시간에서 멈췄냐? 여기서 내가 시간을 늘려봤거든? 늘려봤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잠은 진짜 건드리면 안 돼요. 잠을 건드리는 순간 무조건 효율이 줄어들어요. 무조건 효율이 줄어들어요. 멀쩡한 상태에서 내가 100%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일단 집중력부터 끌어올리고요. 그 집중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잠이 조금 내려가잖아요. 98%, 90% 막 이렇게 계속 쭉쭉 떨어져요. 잠 줄이는 순간. 그럼 왜 줄이냐? 1시간 늘렸는데 집중도가 떨어져도 전체적인 공부 총량이 늘어나면 나는 줄이는 거예요. 근데 17시간까지 들어갔을 때 더 늘리니까 오히려 총량이 줄었어요. 여기가 극대점이에요. 극대점. 여기가 마지막이다. 더 늘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시간을 거의 매번 지키는 거.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게끔. 그러니까 그게 철칙 하나만 딱 지키면 되는데 내 철칙이 이거였어. 진짜 뭐 말하기 부끄럽지만 어제 나보다만 나아지자. 딱 그거 하나 했어요. 딱 그거 하나. 진짜. 파이팅. 미안해. 난 참 뻘소리가 많은 것 같아. 오늘 모의고사 와서 더 힘든 것 같아가지고 뻘소리가 좀 많았어. 미안. 파이팅.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본다 그러면 S. 자, 얘는 PA 빼기 B로 봐도 되죠. 뭐 차사건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차집합 의 개념은 있기 때문에 빼는 걸로 보니까 여기가 지금 6분의 1이구나.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P, B 빼기 A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도 6분의 1이구나. 근데 합집합이 3분의 2예요. 둘이 합쳐서 3분의 1이니까 여기 3분의 1이네. 그러니까 교집합은 그냥 3분의 1. 그렇죠?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근데 이걸 수식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식 연습도 해야 돼요. 얘를 가지고 놓고 봤을 때 A에서
B를 뺀다? 없는 걸 뺄 수는 없으니까 교집합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PA 빼기 PA 교집합이에요. 자, 여기 6분의 1이고 얘도 PB 빼기 PA 교집합이에요. 자, 얘도 6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PA는 뭐로 볼 수 있어요? PA 교집합 B 플러스 6분의 1로 볼 수 있고 PB도 마찬가지로 PA 교집합 B 플러스 6분의 1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PA 플러스 PB 빼기 PA 교집합 B라고 한다면 요거 그대로 갖다가 다 집어넣었을 때 얘는 A 교집합 B가 2개 나오고요. 거기서 하나 뺐죠. 그럼 PA 교집합 B가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6분의 1 더하니까 3분의 1 나와요. 그게 지금 3분의 2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집합은 그냥 3분의 1이다. 수식적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놀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뒤로 넘어가서 하나만 좀 더 보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한 게 없는데 쉬었다 가서 미안해. 57번 한번 해볼게요. 57번. 자, 얘는 합사건에 관련된 확률이죠. 그죠? A 사건과 B 사건 각각 따로 놓고 본다면 자, 얘는 이 합사건을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뭐 뭘로 써도 상관없어요. A 사건, B 사건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이대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나는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쓰는 거고 실제로는 그냥 케이스 불려서 그냥 다 셉니다. 절대값이 2일 확률에다가 거기에 A와 B가 같을 확률 더해주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거 한번 빼주면 되겠네요. 이면서 A와 B가 같을 확률.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전체 경우의 수는 어차피 66에 36이 되겠고요. 주사위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니까. 자, 그럼 얘는 11, 20, 02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11로 나오는 경우에는 얘가 될 수 있는 게 4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 지금 A가 될 수 있는 게 4가 될 수 있고 2가 될 수 있고 얘도 4가 될 수 있고 2가 될 수 있고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것만 봐도 2의 제곱이고요. 거기다가 2, 0으로 나가는 경우. 그럼 얘가 2, 0 나가는데 0 나가는 게 3밖에 없죠? 그럼 얘가 2 나갈 수 있는 거는 3에서부터 2 차이 나는 거니까 5랑 1 요거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두 가지 한 가지. 그래서 2 곱하기 1. 그럼 0, 2로 나오더라도 어차피 또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나올 테니까 또 2 곱하기 1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A와 B가 똑같은 경우는 1, 1, 2, 2, 3, 3, 4, 4, 5, 6. 그쵸? 얘는 36. 전체 경우의 수에서 A가 될 수 있는 게 6가지, B는 따라가는 거 한 가지.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지? 어차피 AB 똑같잖아요. AB 똑같으니까 이 말은 곧 뭐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값 A 빼기 3 플러스 절대값 A 빼기 3. 이게 2 나오는 경우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 A 빼기 3이 1 나오는 경우만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전체 36가지 중에서 A가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잖아요. 그쵸? 둘이 1 차이 나야 되니까 2랑 4 두 개 되겠죠? 두 가지. B는 따라가야죠. 그죠? B는 따라가야죠. 그래서 그냥 요거를 더하고 빼주면 되겠네요. 36분의 4, 2, 2, 8 더하기 6 빼기 2 이렇게 되니까 36분의 14에서 2 뺀 12. 그래서 3분의 1의 확률로 얘는 성립을 할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미안. 너무 많이 떠들어서 오늘 진짜 말이 너무 많았어. 10분만. 수원스트 자료 모자란 사람? 수원스트 모자란 사람? 없구나. 알았어.